안녕하십니까. 여론고수 여러분의 명품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한 해 마무리 산타 랠리처럼 좋은 또 기회가 되시고 또 마무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여론고수도 올해 말 또 내년에도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종찬이고요. 오늘도 홍영님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의 자체 보고서가 바로 홍 기자님이 일하고 있는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신이 되는 겁니까? 뭐 역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공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뭐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건 뭐 조선일보에서 신경 쓸 일은 아닌데. 그렇죠. 그거는 뭐 전혀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고. 네. 예. 자,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만희 사무총장은 그냥 뭐 위기 경고 인식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비중을 크게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위기감이 감돕니다. 일단 이 보고서 조선일보에 실린 보도를 놓고 보면 수도권 판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안 좋죠. 네. 그 기사를 보면은 서울의 46개 중에서 이제 우세가 6개밖에 안 된다. 예. 뭐 그러면은 지난 2004년도에 그 지금의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때 8석 얻었잖아요. 네. 저기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뭐 그때보다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그 보고서를 제목만 봐서는 뭐 그렇지만은 실제로 예.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뭐 우세다, 예. 경합 우세다, 그리고 경합이다, 경합 열세다, 열세다 이렇게 5단계로 나눈 거잖아요. 네. 5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우세가 6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 나머지 40개가 다 열세냐? 그건 아니죠. 경합 우세나 경합도 있겠네요. 경합도 있죠. 네. 그러면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이 숫자가 이제 밝혀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제 느낌상 이거는 그냥 뭐 제 느낌이지만 네. 이 국민의힘 우세가 6개다. 그러면 저쪽 우세는 뭐 한 40개가 아니라 그 민주당 우세는 40개가 아니라 한 25개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나머지 보도에 그게 안 나오나요? 보도에 그게 안 나오죠. 그렇군요. 그게 안 나오죠. 그것까지 자세히 나올 이유는 없죠.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40대 6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중간 그러니까 경합이나 경합 우세, 경합 열세를 다 어떤 중간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런데도 한 20군데는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열세는 열세인데 예.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아직 후보도 안 정해졌잖아요. 후보도 안 정해지고 이거는 뭐 그 가상 대결을 한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선거 결과와 또 이제 지금 어떤 유권자의 연령대 구성이나 뭐 이제 그 정당 지지 구성이나 네. 어떤 유권자의 이 그 지형을 보고 종합 분석을 한 거지. 네. 사람을 넣어갖고선 A냐 B냐 누굴 지지하냐 이렇게 해서 그 네. 판세 분석을 여하튼 하는 뭐 건 공천이 아니에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이 심각하다. 이른바 국민의힘이 수포당, 수능 포기가 아니라 수도권 포기입니다. 자, 실제 심각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정말 내년 총선에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수도권이 아주 어려운가요? 아니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걸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죠. 네네. 뭐 지금 현재는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근데 앞으로 넉 달 남았는데, 넉 달 동안 저는 강사는 한 4번 변한다고 봐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변한다고 봐요. 네. 뭐 넉 달이니까 지금 또 이제 그 정치 분석하는 분들은 뭐 골든타임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은 해도, 예. 이게 제가 이제 그 4년 전 데이터를, 갤럽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이제 뭐 50대 뭐 35 이러면서 이제 정부 견제론과 안정론이 한 15%포인트 차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은 그 2000년도 1월 달에 한 12%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부 지원이죠. 문재인 정부 지원이 더 높았죠. 높았죠. 한 12% 정도 높았는데 1월 달에 높았는데 2월 달, 3월 달 가면 거의 동률이 돼요. 코로나 때문에요. 네. 코로나도 있었지만 네, 여러 네. 가지 또 이제 이 정치권에 대한 이제 정부에 대한 반감이나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가 또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나중에 가서 또 벌어져요. 이게 직전에 다시 한 10여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외신에서 벌어져요.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때 급격히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외신뿐만이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코로나 지원금이 결정이 돼요. 전 국민 지원금이 결정이 돼요. 네. 전 국민 지원. 배 소장님도 지원금 받았잖아요. 받아갖고 소고기 사 드셨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돼지고기였나요? 뭐 하여튼 닭고기였나요? 뭐라도 사 드셨을 거라고. 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 4월 며칠인가요? 그 총선하기 전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총선 끝난 다음에 이제 지급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지급하는 건 총선 직전에 결정이 됐어요. 저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건 떠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하튼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지금 조선일보 보도의 위기 상황이 극복될 텐데 지금 그런 추세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것도 가봐야 알죠. 네.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일주일 다르고, 열흘 다르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어떤 식의 그거를 또 전략을 쓸지, 또 네. 이제 정책을 쓸지, 공약을 낼지,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죠. 네. 자, 그 보도의 댓글들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대통령도 좀 파격적인 정책을 써라. 국민의힘도 좀 비상대책을 세워라.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네. 지금은 그때랑 정권 견제냐, 정권 지원이냐, 정부 지원이냐라고 네. 부르면 그때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타이밍이 한 14, 5% 정도 차이 나고 네. 나중에 가면은 또 한 10여 프로 정도 차이 나면서 180대 130석으로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정권 견제냐, 지원이냐, 요것만 놓고 보면은 그때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약간 이 데이터를 좀 세밀히 보면 그 당시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한 20%포인트 차이 났어요. 갤럽 조사에서 한 15에서 20%포인트 차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처럼 정부 견제론과 이게 이제 차이가 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네. 지금은 아시다시피 정당 지지율은 갤럽이나 MBS, KSTS를 비롯한 사계조사에서 MBS 조사에서는 오히려 MBS에서는 아직도 한 1, 2% 앞서고 있어요. 예. 국민의힘이.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그때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박살 날까? 정당 지지율을 보면 네. 물론 이제 지표를 어느 거로 보느냐가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다만 대통령 지지율을 만약에 이 어떤 선거의 지표로 본다 그러면 그때와 비슷할 수도 있다. 반 거꾸로. 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50% 조금 넘었어요. 갤럽에서 한 52, 3%? 그 선거 직전에. 예.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한 30, 2, 3%? 근데 지금은 정반대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는 정반대네요. 정반대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이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 내지는 이게 평가의 정서로 선거가 치러진다라고 할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40%는 넘어야 40%는 넘어야 좀 어떤 그걸로 가지 않을까. 끝으로 질문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요지부동이고 김기현 대표도 지금 당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내년 총선을 한동훈 장관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네. 가봐야 알죠. 꼭 한동훈을 구세주로 그렇게
본다? 그것도 참 쉽지 않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쉽지 않아요. 네. 자, 기침으로 대신하였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하지 못하면 국민의힘도 자초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침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승리를 거머쥐어야 임기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대처 방안이 한동훈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